막판에 좀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 중국 쪽도 그런데 그래도 중국의 급락하는 시장 대비했을 때 우리 증시 빨간불 켜고 잘 움직이는 원인 아무래도 연기금 쪽에서의 방어가 후반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거래소에서 연기금에서 200억 원 정도 매수 유입시키면서 연기금 현재 총 수급이 55억 원 정도 순매도 집계됩니다. 상당히 좀 매도폭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특징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연기금 매수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의 힌트 찾아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김영환 선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금 또 시장이 출렁되지는 않을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내일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국내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내 변수는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여부랑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화 약세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달러의 강세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단 대외 요인이고요. 대내적으로는 결국 북한과의 갈등 부분이 계속 악화일로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부분은 3월에 22 통화정책회의랑 FOMC를 지나면 진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북한과의 갈등 문제는 결국 대북 리스크가 해소되기 위해서 일단 총선이 좀 끝나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는 좀 진정되기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것도 대북한 리스크와 좀 연관이 되는데 사드 배치 관련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이 과거에 일본과의 다오이다오 갈등 이런 경우에도 히토류 수출 중단을 하는 것 같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사실 한국에서 대중국 관련된 업종들이 좀 밸류에이션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그런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여행하는 비율이 감소하거나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한국들도 좀 그런 불안을 우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보와 관련된 글로벌 정세, 뉴스를 국제면,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원달러 환율 얘기 좀 짚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 밴드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1230원대에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3월 중순까지는 조금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FOMC 지난 이후 되면은 1200원 밑으로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우상향으로 예상을 하시네요. 그럼 이번엔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요? 일단 내일이랑 모레 G20 재무장관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짚어질 것 같고, 또 회원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공조가 나올 수 있을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대타결이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좀 약하게라도 타결이 나오면 증시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 공조가 증시를 부양하는 거는 결국은 3월달 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4일 새벽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3월 FOMC가 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로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 결과에도 좀 관심을 갖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베이지북은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은 좀 긍정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회복이 완만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연한다라는 신호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제 지표들은 좀 발표가 대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펀더멘탈보다는 좀 정책에 대해서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 관련해서 오늘 좀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위안화 평가 절하 내용 나오면서 중국 내에서도 좀 출렁거림 크게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40년 국채 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 이하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 쪽에서의 좀 어느 정도의 부담되는 뉴스들 괜찮을까요? 일단 중국이 오늘 조정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던 데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이 큰 것 같아요. 2월 달 들어가지고 중국의 상승이 한 7%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3천 정도에 근접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그런 심리를 좀 북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이 좀 경색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과거에 그런 우려가 많이 부각됐을 때에 비하면 상승폭은 아직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부분은 결국은 BOJ의 통화정책회의 좀 가봐야 뭔가 좀 윤곽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쪽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좀 비교적 제한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유가 변동성 부분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 등락이 사실은 글로벌 증시에 제일 큰 변동성을 가져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유가가 30불 선 위에서는 좀 지지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30불 미치거나 거의 근접했을 당시에는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고, 32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는 호재보다 악재에 좀 민감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업종 전략을 택할 때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수주랑 대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수출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확대하는 쪽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업종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정유, 화학, 조선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현대증권의 김영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